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적용해놨던 이 하락 추세 패널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리플도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그 상승폭은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금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7%가 넘는 8%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이 3%에서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이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먼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크게 일단 영향을 준 건 바로 또 한번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ETF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GBTC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왔던 거죠. 여기가 수수료가 다른 자산 운용사들과는 꽤 큰 폭의 차이를 가지면서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도세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었는데 자,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블랙록이 드디어 이 GBTC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와준 겁니다. 얼마 전부터 GBTC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렸었고 드디어 추월에 성공하면서 비트코인도 반등에 성공한 거죠. 일단 바로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아직까지 핑크빛 전망만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을 넘어서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최근 미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폐 공급 증가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주면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전처럼 버블 형성의 조짐을 보이는 데이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미 증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우리 코인 시장이 이전부터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보고 있고 또 2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는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요 저항대 6천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 전후 자금 이동 상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진정한 반등인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후에 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 자금의 유입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세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상단 저항을 뚫어줬다가 다시 채널로 들어오지 않고 이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시장 전체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리플 개별적인 이슈도 조금 호재 소식들이 나와줘야지 이런 확실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고 리플 개별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크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소송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소송 관련해서 큰 이슈는 없었지만 이제 다가오는 2월 달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리플 개별적인 소송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어느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 새롭게 업데이트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시적인 이슈들도 함께 살펴드리면서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기준금리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소송 이슈를 살펴볼 건데 가장 최근 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XRP 판매 자료에 대한 제출하냐 마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SEC에서는 리플의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 부분이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냐 마냐 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플레인티프,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